그러면은 그때 너가 나한테 그 선거법 개정된 거 얘기해주면서 허점이 있다 그랬었잖아. 음. 그 허점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풀어줄래?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할 생각인 것 같긴 한데, 지금 보면은 정말 할 요량인 것 같긴 한데, 근데 뭐 나중에 가갖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언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 모르겠긴 한데, 하여간 이 선거법이라는 게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나 그 허점을 찾아갖고 그거를 이용해 먹었단 말이야. 근데 이게 뭐 불법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, 뭐 악용이, 나쁘게 말하면 악용이고 좋게 말하면 똑똑한 건데, 그러니까 이번 선거법만 아니더라도, 그러니까 예전 선거법들도 전부 다 어떤 그 허점이 있으면 그 허점을 자꾸 찾아내갖고 그거를 써먹었단 말이야, 정치인들이. 그래갖고 선거법이 되게 개정이 많이 되는 법 중에 하나거든. 그래서 요번 선거법에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그 허점이 위성 정당에 관한 건데, 이제 기존에 있던 정당이, 굳이 이제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. 막 아실 분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. 기존 정당이 지역구에서는 이제 의석을 좀 얻을 것 같으니까, 그렇게 되면은 비례대표가 연동이 되면, 예전에는 지역구에서도 얻고 비례대표에서도 얻었는데 지금은 연동이 돼버리면은 지역구에서는 뭐 얻는다 쳐도 비례대표에서는 많이 못 얻을 것 같은 거야. 어떡해, 우리 해먹어야 되는데. 해먹어야 된다니요? 표현이 조금 그러네. 누군지는 언급 안 했습니다. 판사님 좀 주어를 말하지 않았어요? 네. 그래서요. 그럼 방법이 없을까? 이제 머리를 돌린 거지.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누구 한 명이 얘기를 했나 봐. 그러면은 정당 하나를 더 만들어 갖고, 우리 지금 있는 곳은 지역구 후보만 내서 지역구만 하고, 그냥 나머지 하나는 지역구는 하나도 내지 말고 비례대표만 받아보자. 이러면은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얻고, 나머지 하나는 지역구가 없으니까 비례대표 그 득표를 얻으면 얻은 대로 다 의석수가 될 것이다. 누가 생각했는지 몰라도 참 대단해. 솔직히 똑똑해.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똑똑해. 그런데 이제 이게 도의적으로 맞냐는 거지. 이 취지 자체가 조금 더 이제 사표를 방지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취지였는데, 이거는. 근데 내가 이게 궁금한 게, 그럼 정당 투표 때 예를 들어서 A 정당이 있어. 그래서 여기서 네. 위성 정당으로 B 정당을 만들었어. 그럼 네. 정당 투표지에 A 정당, B 정당이 둘 다 들어가는 거야? 아니면 B 정당만 들어가는 거야? 이 비례대표라는 게 그 비례대표 후보가 있거든 또. 그래서 그 비례대표 후보들이 있으면은 그 후보들이 번호를 배정을 받아. 그러면은 이제 그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이제 의석수를 배정한다고 했잖아. 만약에 보면은 지금 A, B 했으니까 그러면 C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가 있어. 그래서 30%의 정당 득표를 얻었어. 지금은 그러니까 바뀌기 전 예전 선거법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러면은 30%를 얻으면은, 잠깐만, 4.7 곱하기 4, 14석이네? 그러면은 14석을 얻게 된 거잖아, 비례대표를. 그러면은 그 후보 중에서 1번부터 14번까지가 당선이 되는 거야. 요런 방식이거든? 그래서 그럼 아까 그 A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한 명도 안 내면 돼. 그러면은 그 아예 비례대표, 그러니까 정당 투표 용지에는 아예 A정당 이름이 없어. 그럼 B정당 이름만 들어가 있는 거겠네, 정당 투표지에? 그렇지. B정당만 이제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은 B정당만 이름이 들어가게 되지. 그래서 나는 약간 그 얘기 들으면서 이러면 재밌겠다.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A정당의 이름은 아는데 그 위성정당의 이름을 몰라, B정당인 걸. 그래서 정당 투표를 할 때 A정당이 없으니까 그냥 자신한테 익숙한 정당을 찍는다면, 그러면은 B정당, 그 A정당이 만들어낸 그 편법은 편법은 쓸모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그러니까 이제 A정당이 비례대표를 한 명도 안 내게 되면은 이름이 아예 안 들어가니까 선거 운동을 할 때부터 이제 얘기를 하겠지. 지역구는 몇 번을 뽑고 비례대표는 그러니까 정당 투표는 몇 번을 뽑아달라.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 정당이, 그러니까 정당 투표 그 용지에 올라가는 순서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석수 순서대로란 말이야. 그래서 지금 이 정당이 의석수가 지금 두 번째란 말이야. 요번에 합당 거치고 나서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. 하여튼 그랬는데,
너무 직접적인 거 아니야? 두 번째라고 얘기하면 다 알잖아. 알 사람은 다 알아. 근데 판사님 저는 누군지 얘기하지 않습니다. 야, 너무 구체적인. 우리나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, 판사님. 그래, 얘기해봐. 저희는 지금 다른 나라 독일 얘기하고 있습니다, 선생님. 그래서 그래서 위성정당의 국회의원 수가 아무도 없으면은 저 밑에가 있을 거 아니야. 그럼 이것도 생각을 한 거지. 원래 정당에서 위성정당으로 당적을 옮겨서 의원들을, 그래서 의석수를 좀 높여서, 그러니까 지금 전체 의석수의 세 번째 정도 되면은 지금 원래 있던 두 번째 정당 이름은 없을 테니까 세 번째가 되면 이제 두 번째가 될 거 아니야. 이해했어? 이해했지. 그런 식으로 좀 편법을 써보겠다 하는 얘기도 있어. 이름은 다르더라도 번호를 두 번째 2번을 이거 너무 직접적인가? 하여튼 번호를 같은 번호로 받으면 된다. 지역구와 같은 번호로 받으면 된다. 그런 이제 편법도 이제 쓰고 있다. 나 근데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. 얘기해. 그래서 요 사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주요 국가에서 얼마나 우리나라의 선거에 있어서 그 한 표가 그 대표성이 떨어지는가, 주요 국가 총선에서 이제 얼마나 불비례성이 나타나는가, 요거를 이제 아렌트 레이파르트라는 정치학자가 쓴 민주주의의 양식에서 나오는데, 이제 한국이 불비례성이 21.97%라고 얘기를 하거든. 그러니까 요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의석수로 반영되지 못하는 유권자표의 비중이 21.97%라는 얘기야. 대략 22% 정도는 실제 의석수로 반영이 못 된다는 얘기거든. 이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쓰고 있는 이제 나라들, 뭐 네덜란드, 덴마크, 스웨덴,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,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불비례성이 1.08%로 엄청나게 낮아. 거의 99%의 의견이 다 반영돼. 이제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를 하면서 좀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, 이 나라를 본받아야 한다 했던 게 독일이거든. 독일 같은 경우에도 2.55%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치야. 그리고 내가 이거는 좀 사견인데, 이 유사 국가라고 내가 맨날 그 욕하는 나라가 있거든요. 그 오른쪽에 있는 나라, 우리나라 오른쪽에 있는 나라, 섬나라. 알지. 이제 그 나라 같은 경우에도 10.5% 정도밖에 안 돼. 그러니까 우리나라 절반 수준이거든. 그 정도로,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불비례성이 심해.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개선을 해보자 한 게 이번 개정 선거법이다. 국회의 다양성을 위해서. 그렇지. 네,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.